안녕하십니까, 박상환입니다. 제가 이제 점검 촬영을 끝내고 설계 촬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원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지금 출타 중이라서 미처 촬영할 시간이 없으셔서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촬영하게 됐고요. 점검 제 거 보고 넘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풀이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저는 풀이하지 않고 뭐 공부해야 되는지, 항상 뭐 공부해야 되는지만 주되게 좀 볼 건데, 일단 칠판 보기 전에 원래 이제 설계 및 시공은 저희가 주되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산, 그렇죠? 그리고 법규. 계산 문제에서도 화재 안전 기준에 의거한 계산 문제가 있고, 그렇죠? 유체역학 쪽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리고 법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외우는 화재 안전 기준과 설치유지법, 그리고 다중이법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우리가 가장 꼭 준비해야 되는 영순위 문제예요. 그렇죠? 이 영순위 문제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어떤 식의 흐름으로 문제가 조금 바뀌었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는 이제 해답은 해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력해서 클릭해가지고 PDF 파일 받아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계산, 화재 안전 기준에 의거한 계산, 그리고 또 계산, 유체역학 쪽에 관련된 계산 문제와,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 법규 써라, 그리고 설치유지법 법규 써라, 그리고 다중이 법규 쓰세요, 그리고 위험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재 안전 기준에서 의거한 계산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의거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건 화재 안전 기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소화기 설치 개수 산정하라든지, 수원량 산정하라든지, 펌프 동력 산정하라든지, 약재량 산정하라든지, 그렇죠? 송풍기 동력 계산하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 화재 안전 기준에 의거해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 그런 친구들이 안타깝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좀 난이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죠? 꼭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나와줘야 조금 마음 편히 좀 풀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아쉽고, 계산 문제가 유체역학에 관련돼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유체역학에 관련돼서만, 유체역학에 관련된 계산 문제만 나왔죠. 이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 화재 안전 기준은 보면 한 21점 정도 나왔네요. 그렇죠? 6.5점, 4점, 6점 총 합치면 21점 정도 나왔네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그 다음에 설치유지법에서 11점 배점 나왔고요. 다중에서 4점. 위험물이 이렇게 큰 배점으로 문제가 덩어리로 나올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위험물 세부 기준을 가지고 30점 배점으로 계산 문제와 법규를 합쳐서 30점 배점했다라는 건 조금 너무 저쪽에 점수가 많이 편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는 위험물을 저희가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닥 위험물을 깊게 공부하지 않는 범위인데 위험물을 너무 크게 이번에 좀 배점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의 물음 1번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간이 스프링클러 너무 많이 했죠. 저희 모의고사 준비할 때 계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치 기준까지 많이 했는데, 물음 1번의 양가류 1번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복잡하죠. 11점으로. 이게 시행령 별표 5번이잖아요. 그렇죠? 시행령 별표 5번. 우리 영순위를 암기하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에서 11점 배점이 나왔고, 그리고 다중이 특별법에서 간이 SP 설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4점. 누구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3번. 자, 화재 안전 기준에서 6점 배점. 양가로 4번.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화재 안전 기준 플러스 자체 점검인데, 다들 도시기호가 너무 쉬웠으니까 이 친구 그 순서만 암기하셨으면 도시기호는 충분히 그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화재 안전 기준의 가로치기. 간이 SP에서 이렇게 줄였네요. 그리고 물음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체역학 쪽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10점 배점으로 나오는데, 자,
이 돌연 확대간입니다. 돌연 확대간에 관련된 공식 유도 플러스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10점 배점인데 유도 뭐 5점, 뭐 계산 5점 이런 식으로 배점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부분 점수 있을 거예요. 유도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보통 유도는 많이 준비하지 않죠. 이 친구는 실제 이 친구는 그닥 깊게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유도 문제가 하나 나왔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세부 기준인데 세부 기준 저희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부원장님께서 문제 구성하실 때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가지고 계산 문제 그래도 구성 꽤 많이 했죠. 이번에 거기서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어떻게 얻어 걸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거기에 뭐 IG 541 약재량 계산이라는 둥 그죠? 그다음에 뭐 법규도 조금 나왔고 이 친구 30점 배점인데 논란이 된다. 뭐 논란이 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포가 조금 애매했죠. 솔직히 이번 문제에서. 이 포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애매했냐면 이제 그 위험물 계수 집어넣는 1.25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 집어넣는 게 가장 좀 애매했다, 어려웠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다들 해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1.25를 암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것들에서 그 위험물 계수를 가지고 그걸 암기해서 1.25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문제를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구성한다면 위험물 계수를 조건부에 좀 주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암기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개수들을 암기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 배점이 조금 많이 낮기 때문에 아마 위험물 부분에서 그렇죠? 뭐 수용액을 구할 때라든지 뭐 이게 중간중간에 뭐 동력 구할 때 중간중간에 뭐 양정도 구하고 효율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사소한 부분 점수가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5 많이들 못 쓰셨을 건데 너무 낙담 안 하시고 그냥 부분 점수 있겠거니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뭘 볼 거냐면 뭐 위험물 세부 기준에 관련된 뭐 법규들 쭉 물어봤네요. 그렇죠? 법규들 쭉 물어봐서 어쨌든 위험물에 관련된 거 계산 플러스 법규가 30점 배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으로 넘어갈 건데 무릎 1번, 무릎 2번은 하디크로스 메소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예요 저 뭐죠? 분기관 계산할 때 써먹는 친구인데요. 이 하디크로스 메소드는 관리사에서 조금 접근하기 힘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하디크로스 메소드는 저희가 이제 기술사 공부할 때 이제 관로관에 대한 뭐 손실 보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 계산하는 건데 기술사에서도 솔직히 요즘은 조금 잘 안 하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하디크로스 메소드 이게 하디크로스 메소드 하나 표시해 볼까요? 이 친구 하디크로스 메소드에서 총 8점으로 배점이 됐네요. 기술사 공부를 같이 하셨거나 아니면 기술사를 취득하시고 관리사 시험 보신 분들은 조금 8점이 많이 이득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분기관, 그렇죠? 삼관로망의 분기관에 Q1, Q2, Q3 뭐 지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유량 계산하는 거. 뭐 분기관 과거 삼관로망 기출 문제기도 하고 모의고사 때 저희 많이 달아봤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물음 4번이 유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방수압과 방수량에 관련된 Q는 80, 루트 CP에 관련된 유도 문제 8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 5번입니다. 그렇죠? 화재 안전 기준 103 코드에 관련된 설치 기준이 나왔네요. 뭐 개폐 밸브, 템퍼 스위치 설치 기준과 충압 펌프 설치 기준 나왔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제가 막 별다른 풀이를 하지 않고 이제 문제 분석만 하는 이유는 풀이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해다 보시면 다 나오니까 해다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지만 합격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법은 기본입니다. 선생님들 암기하는 거 설치유지법, 화재안전기준, 다중이
이 세 가지 법 암기하는 거 정말 기본이에요. 이 다중이용업소 법은요 원래 화재안전 기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과 원래 동일시됐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대형 화재도 많이 나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특별법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법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화재안전 기준, 설치유지법, 다중이, 특별법은 암기하는 사항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계산은 화재안전 기준에 의한 계산과 유도 문제, 유체역학에 관련된 계산 문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도도 더 이상 뒤로 미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뭐 아시다시피 이번 회차에 지금 2개의 유도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전에 유도 문제가 벌써 2차례인가요? 나왔었어요. 그렇죠? 유도 문제가 벌써 기존에도 나왔지만 그 뭐예요? 그 뭐죠? 그 0.653 디제글 루트 P 그거 하고 다음에 벤추류관 유도하는 문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도 문제를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유도 문제를 그래도 조금 기본 플러스 조금은 더 하셔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죠? 유도 문제를 조금 더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좀 안정권에서 합격을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장 관건은 이 위험물이에요. 이제 위험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점 배점이라고 하는 너무 큰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오긴 하는데요. 위험물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영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영순위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위험물을 하신다면 만약에 제가 기준이 된다면 법규는 암기하고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조금씩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것 같은데 위에 지금 요만큼 그렇죠? 계산, 화재안전기준, 계산, 유체역학, 화재안전기준, 설치유지법, 다중이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죠? 확장해 나갈 때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위험물이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위험물에 관련된 걸 막 또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공부 그쪽에 몰두하시면 21회차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회차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위험물이 이번에 많은 배점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깊게 조금 안 하시고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된 거지만 결국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 친구의 비중은 정말 낮거든요. 여태까지 20회째까지 20회를 보던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주되게 공부한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공부하시는 거 말씀드리지만 칠판에서 위험물 제외하고 나머지 주되게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습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 90% 이상 올라오셨다 그러면 90% 올라오시면 위험을 접근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공부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부원장님께서 직접 강평하셨으면 저보다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제 풀이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셨을 건데 부원장님이 조금 출타 중인 관계로 제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내년도를 좀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만 좀 강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 시험 보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좀 많은 분들이 합격해서 현장 가서 또 경험치 쌓으시면서 좋은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합격을 못 하셨거나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관리사 시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거 꼭 잘 보셔서 어떤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풀이가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좀 지방에 있다가 왔고 어제 급하게 문제 복원했고 오늘 이제 명절 전에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좀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추석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시험 가뿐하게 봤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